내 이름은 야지마 켄고, 23살 사회초년생이다. 오늘은 질이 엄청나게 나쁜 동료에 대해 얘기할까 한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소심한 성격이었어서 장점이라곤 성실한 뿐이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런 성격은 변함없었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기보다는 조용히 면하게 힘썼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나는 유명한 IT 대기업에 합격했고 많은 부서 중 영업부에 소속됐다. 영업부에는 나 말고도 다른 신입도 있었다. 난 카게가와 유지, 잘 부탁한다. 야지마 켄고입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 동료가 내 회사 생활을 끔찍하게 망쳐버릴 줄은 이때는 꿈에도 몰랐다. 카게가와 유지는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남자 같다. 그 나이 또래답게 적당히 멋도 부릴 줄 알고 성격은 나랑 전반대여서 선배님, 퇴근하시면 저 술 좀 사주세요. 아주 돌직구구만. 윗사람한테 허물없이 대할 정도로 친화력이 엄청나다. 장난기와 귀염성이 있는 카게가와는 순식간에 부서에 녹아들었다. 카게가와가 그렇게 귀염을 받고 있는 한편 나는 이름이 야지마 씨였나? 이 자료 좀 만들어줄 수 있겠나? 네, 알겠습니다. 아직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다. 카게가와처럼 친화력이 좋은 성격이 참 부럽다. 나는 그러지 못해서 더 부럽게 느껴지는 건 알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어느 날 상사가 맡긴 일을 둘이 분담해서 하고 있었는데 마감일이 되자 완성했냐고 물어봤더니 미안하다. 깜빡했지 뭐야. 하나도 못했어. 이렇게 대답했다. 결국 둘이 같이 상사에게 혼이 나고 말았다. 난 다 해뒀지만 연대 책임으로 같이 혼났다. 그 이후로도 카게가와가 자비를 슬쩍 떠넘기거나 상사에게 연락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졌다. 본인은 깜빡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 치고 너무 빈번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일을 끝내고 전철로 집에 가던 도중에 상사 오오야마 씨한테 전화가 왔다. 죄송합니다. 지금 전철이라서 전화를 못 받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무슨 일은 무슨 일이겠어? 자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죄송한데 무슨 일이신지 잘... 뭐?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모니로봇 컴퍼니 말이야. 오늘 저녁에 미팅 있으니까 다녀오라고 했잖아. 네, 상품 설명 때문에 잡아둔 미팅 말이죠. 나는 바쁘니까 자네한테 대신 가라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아니에요. 어디서 변명이야. 그 미팅 카게가와가 가기로 했어요. 뭐? 경험을 쌓고 싶으니까 미팅에 자기가 가겠다고 했거든요. 방금 카게가와랑도 전화했는데 전혀 모르는 일이래. 그럴 리 없습니다. 오오야마 씨한테도 말씀해 두겠다고 그랬는걸요? 그런 기억 전혀 없다는데? 자네 착각이라는데? 분명히 그렇게 부탁했어요. 자네 실수하면 거짓말로 변명하는 버릇이 있다면서? 아니요, 그런 버릇 없습니다. 설마 카게가와가 그러던가요? 어쨌든 얼른 회사로 돌아와. 그리고 곧장 모니로봇 컴퍼니로 가서 사죄 드리고.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일단 서둘러 회사로 갔다. 그리고 거래처 회사로 가서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 후 회사로 돌아갔더니 오오야마 씨에게 홍구멍이 났다. 결국 막차를 타고 몸과 마음이 녹초가 돼서 퇴근했다. 그리고 다음날 이번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나는 출근하자마자 카케가와를 찾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나한테 바꿔달라고 했잖아. 근데 왜 가지도 않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야? 제 입장에서는 정당한 주장이었지만 카게가와는 껄렁껄렁한 태도로 일관하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난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니까? 내가 그런 말 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아주 뻔뻔스럽게 굴었다. 너무도 염치 없는 태도에 분노로 몸이 떨렸다. 하지만 실제로 증거도 없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카게가와는 그 길로 오오야마 씨의 자리에 가서는 오오야마 씨, 거래처에 가져갈 사죄 선물은 이미 결정하셨나요? 아니, 아직이야. 뭘로 할지 고민 중이거든. 그러자 핸드폰을 꺼내 들고 그럴 줄 알고 유명한 디저트를 예약해뒀어요. 괜찮으시면 지금 사러 다녀올게요. 그 말을 들은 오오야마 씨는 역시 센스 하나는 훌륭하다니까. 잘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아주 칭찬 일색이었다. 카게가와도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나한테 책임을 돌린 오오야마 씨도 너무하다. 그냥 세상은 이런 법이라며 넘어갈 수밖에 없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퇴근 후에 카게가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가게가와, 대체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어? 진짜 끈질기네. 난 모른다고 했잖아. 그냥 네 착각이라니까. 그때 일은 네가 나한테 부탁했잖아. 착각은 무슨 착각. 그리고 그 일은 이제 됐어. 이제 와서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럼 왜 연락했어? 전에 자료 작성 일도 그렇고 대체 왜 일부러 날 방해하는 짓을 하는 거야? 야, 너 완전 자의식 가행 아니냐? 이렇게 발목을 잡는데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어. 그리고 너는 자기가 맡은 일은 큰 실수 없이 잘하잖아. 왜 나랑 같이 하는 일만 그렇게 실수연발이야? 뭐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야. 근데 솔직히 일부러 했다고 해도 그게 그리 잘못인가? 아니, 당연히 잘못이지. 그야 우리 둘은 라이벌이잖아. 뭐? 무슨 라이벌? 출세 말이야. 난 얼른 승진해서 큰 돈이 움직이는 안건을 맡고 싶다고. 그럼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되잖아. 뭐 좋은 결과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 근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거든. 효과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말이야. 동년배 동료가 있는데 그 자식이 엄청 무능한 녀석이라면 그에 비해 내가 훨씬 유능해 보일 거 아니야? 설마 그런 이유로 날 방해했던 거야? 그냥 예시라니까. 진지하게 굴지 마. 설마 그런 이유로 내 발목을 잡은 거라니. 그런 짓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면 될 것을. 하지만 그 후 나는 카게가와의 영악함을 얕봤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어느 날부터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날 피하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들 날 쳐다보면서 뒤에서 몰래 쑥덕이는 느낌도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휴게실에서 선배와 카게가와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그게 진짜야? 진짜라니까요. 제 대학교 동창이 야지마랑도 동창이었는데 그 대화에 나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카게가와는 나한테 전과가 있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던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도찰과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사실 무근이었다. 직접 해명하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겉도는 내가 한 말은 아무도 안 믿을 게 뻔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카게가와에게 따져도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였다. 결국 난 눈칫밥을 먹으며 회사를 다니게 됐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걸 그랬다는 생각도 나중에야 들었지만 그때는 그럴 기력도 없었다. 그래서 입사 몇 개월 만에 퇴사를 결심하고 말았다. 야, 너 퇴직 선했다며? 진짜냐? 실화냐? 기껏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몇 개월 만에 그만두다니. 바보 같긴. 잘도 말한다. 네가 바라던 바였잖아. 어차피 그만둔 마당에 이제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 아니 뭐 네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한 건 인정해. 근데 설마 이렇게 빨리 그만둘 줄은 몰랐지. 내 평판이 더 올라가게 좀만 더 버티지 그랬냐? 그래, 미안하다. 에이,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네가 보기보다 근성 없는 놈이란 걸 파악 못한 내 잘못이지. 카게가와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뭐 이제 와서 알아봤자 소용없지만. 그런데 넌 이제부터 어떡할 거냐? 네가 알 바 아니잖아. 그런 말 말고 다도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넌 진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술술 잘도 하는구나. 나도 좀 보고 배워야겠다. 뭐 학창시절에 공부 좀 했다고 사회생활까지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 세상은 친화력이 중요하거든. 그럴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성가신 일을 할 필요 없었을 텐데. 그렇게 땀 흘려가며 해봤자 효율만 나쁘다니까. 진짜 유능한 사람은 지름길을 찾아서 막힘없이 나아가는 법이거든. 그리고 그 지름길이 동료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실제로 난 네가 굴러 떨어져 준 덕분에 오야마 씨한테 엄청 기대받고 있거든. 이제 됐어. 두 번 다시 만날 일도 없을 텐데. 그렇지 뭐. 잘 지내라. 나는 부하와 우라가 치밀어 눈물을 흘렸다. 결국 그 녀석의 함정에 빠지고 만 거다. 우울감에 한동안은 넋을 놓고 지냈다. 폭식과 폭음으로 체중까지 불어버렸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만은 없어서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첫 회사에서 몇 달 만에 그만둔 이력은 좋게 보일 리 없었다. 예상대로 고생은 좀 했지만 한 회사의 면접에서 그만둔 이유를 숨김없이 말했더니 힘드셨겠네요. 혼자서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회사 면접관이 굉장히 따뜻하게 나를 대해준 것이었다. 그렇게 난 그 회사에 합격하게 됐다. 그리고 입사 첫날, 야지막 켄고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긴장한 탓에 인사는 형편없었고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너무 불안했다. 하지만 반년 후
어느새 불안은 사라지고 막힘없이 일을 할 수 있었다. 선배들이 다들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지도해줬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웠던 나도 어느새 이곳에 녹아들어 있었다. 전 직장보다 나에게 보람 있는 일을 맡겨줘서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 거기다 중도 채용이지만 임금도 전 직장보다 훨씬 높았고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회사였다. 이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카스가 나나코 팀장님 덕분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한다. 내 면접을 담당했던 그 친절한 사람 말이다. 설마 팀장님일 줄은 몰랐다. 팀장님은 아직 30대 초반인데 출세가도를 달린 슈퍼 커리어 우먼이다. 그 후로 3년이 지나서 나는 여전히 팀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 맡고 있는 안건에 사람이 부족해서 말이야. 야지마 씨도 참여해줘. 팀장님 말로는 사장님도 기대를 걸고 있는 큰 안건이라고 하셨지만 거래처 회사는 바로 그 끔찍했던 전 직장이었다.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거절할 이유도 없었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법이었다. 이게 누구야? 야지마 아니냐? 아, 오랜만이다. 미팅 당일 나는 예전 동료와 상사랑 재회하게 됐다. 설마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세상 참 좁다니까. 그러게 안타깝게도. 뭐야, 차갑게 굴지 마. 한때 같이 절차 탁마했던 동료 사이잖아. 절차 탁마라니. 뭐 됐다. 무슨 일인데? 아참, 이제 곧 협상도 막바지에 왔잖냐? 뭐 그쪽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모르니까 팀장님한테 달렸지.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잘해줘라. 뭐를? 이번 안건은 사이즈가 꽤 크잖아. 나도 오야마 씨도 절대 실패할 수 없단 말이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잘 진행되도록 네가 손을 좀 써달라는 말이야. 안 돼. 난 그 정도로 힘이 있지도 않아. 유능한 녀석은 어떻게든 해내는 법이잖아. 하긴 뭐 너 같은 녀석한테는 무리려나? 만약 할 수 있다 해도 절대 안 할 거거든? 네가 나한테 했던 짓 다 잊었어? 뭐야, 다 지난 일 가지고 아직도 꽁에 있는 거냐? 원망하는 마음은 없는데 너희들 조차고 힘을 쓰기는 싫거든? 근데 그때 일은 상사한테 고자질했냐? 말 안 했어.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내 사정을 끌고 올 순 없잖아. 그렇지? 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야지마야. 여전히 성실하고 훌륭한 인재구나. 바보 취급하는 거 다 알거든? 카게가와랑 대화를 나눈 다음 날 다시 협상이 시작됐다. 카게가와가 팀장님께 말을 걸었다. 예, 설마 카스카 씨가 이렇게 젊은 여성분이실 줄은 몰랐어요. 최연소로 팀장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멋있네요. 이 정도는 그냥 립서비스였겠지만 아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인의 일까지 잘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셔요. 범접할 수 없는 미인이라 제 가슴이 다 떨리네요. 노골적으로 아첨하기 시작했다. 여전한 녀석이라니까. 팀장님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아부가 뛰어나시니 역시 영업부에 손꼽히는 기대주시군요. 대놓고 무시했다. 팀장님의 감흥 없는 반응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런 녀석이 부하라니 참 피곤하시겠어요. 입사 몇 달 만에 회사를 때려치운 놈이니까요. 나에게로 화살이 향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오야마 씨도 그러게 쓸만해지기도 전에 관뒀다니까. 하여튼 네 교육에 들어간 비용을 되돌려받고 싶다 야. 카게가와한테 합세했다. 두 사람은 농담인 양 말했지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떠올랐던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팀장님은 나를 비웃는 두 사람을 흘끗 보고는 싱긋 웃으며 역시 안 되겠네요.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엄청난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나를 비롯한 남자 셋은 얼어붙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전개에 뇌가 정지된 느낌이었다. 팀장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다. 우선 이건 짚고 가야겠네요. 야지마는 저희 회사의 훌륭한 인재입니다.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시죠. 그리고 아무리 과거에 야지마와 알고 지내셨더라도 여기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저희도 그쪽 회사를 신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 부하를 대놓고 모욕하는 건 그닥 기분이 좋은 일도 아니죠. 팀장님은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고 두 사람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아니, 그쪽에서도 중요한 안건일 텐데요? 맞습니다. 고작 그런 일로 거절하다니 서로 손해만 볼 뿐이잖아요. 뭐 듣고 보니 지당한 주장이었지만 실은 다른 회사에서도 제의를 받아서 이번에는 그쪽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당신들의 언동에 대한 불만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쪽 상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죠. 역시 우리 회사에서 으뜸가는 커리어 우먼이다. 우리는 얼어붙은 두 사람을 뒤로하고 자리를 떠났다. 내 마음은 팀장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했다. 참고로 소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이번 일을 망친 주역인 카게가와와 오오야마 씨는 상사한테 잔뜩 깨졌고 그 후로 업무 성적도 점점 떨어져서 결국 둘 다 지방 발령을 받았다. 사실상 좌천인 셈이다. 출세는 꿈도 못 꾸겠지. 그리고 나는 어찌저찌 해서 팀장님과 결혼하게 됐는데 이건 또 다른 이야기다.